네, 안녕하세요. 119 레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하고요. 작지만은 그래도 엄청 임팩트 있는 분들이 다들 와 계신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럽지만은 열심히 한번 사례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소방관이 다른 소방관을 구하지만 어쨌든 소방관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것과 같이 소방관이 우리를 구하듯이 우리도 함께 소방관을 구하자라는 의미에서 119 레오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고, 119 레오의 REO는 Rescue Each Other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서로를 구한다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일단은 뭐 저희 119 레오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이 사실 더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 119 레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일들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레오는 우선은 암투병 소방관 분들로부터 시작을 했던 브랜드였고,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게 2016년도였습니다. 2016년도 당시에 소방관 분들에 대한 뭐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2016년도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기사는 소방관들이 장비가 없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런 장비가 없어서 특히 뭐 장갑을 사서 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뒤에서 뭐 얘기 드리겠지만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장갑이 없다라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암투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암투병이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을 때에는 이미 2007년도 WHO 산하에 있는 IARC라는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소방관 자체는 업무 특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하나를 뭐 암이 걸리는지 안 나는지를 발견하기보다는 이 직업군 자체가 바람업무 직군이다 라고 분류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16년도면은 거의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개선이 되지 못했고 현재도 아직 개선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방관 분들은 홀로 이제 법정에 가서 싸워야지만 자신이 뭐 공무상 상해를 인정받던지 아니면은 이 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1명 정도의 암투병 소방관들이 계셨고, 이 자료는 뭐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는 더 늘어난 수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조금 다른 변화들은 있었고, 어쨌든 151명이 그때 당시에 암투병 소방관으로서 계시다라는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 중에 이제 공무상 상해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분이 단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17년도에 1명이 추가되면서 그 전에 1명밖에 없었던 굉장히 희귀한 그런 현상을 보여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119 레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9 레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맨 처음에는 기부금을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119 레오에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기부금을 지금도 꾸준히 열심히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을 드리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가? 기부금만이 이 문제 해결의 본질인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분들에게는 좀 더 기억이라는 키워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현재 전시를 매년 연에 한 2회 정도 오프라인 전시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열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오프라인 전시를 하고 있고, 이 내용들도 뒤에 가서 왜 이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사이클링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쨌든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화복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기부라든지 그리고 또 전시를 통해서 이분들 소방관 권리 보장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고요. 업사이클링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히어로 라인, 스페셜 에디션, 뭐 카라비너 라인 등의 여러 제품들을 형성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 이유는 소방복의 원천이라는 아라미드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때는 우비를 입고 불 속에 들어갔던 상황이었고, 2003년도에 이제 방화복이 처음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방관의 장비에 대해서는 처우가 안 좋았고, 근데 이게 또 다시 말해보자면은 우리나라가 2003년도부터 사실 안전에 대한 굉장히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안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라미드라는 소재는 전 세계의 한 15개 국가 정도가
이제 그 방화복이라는 걸 채택해서 사서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방염이라든지 방검, 방수 이러한 것들이 외부에 뭔가 가공을 해서 얹혀지는 것이 아니라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는 되게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매년 방화복이 버려지게 되거든요. 열을 견뎌야 되고 그 현장에 들어가면 몇천 도가 넘어가는데 그거를 견뎌야 되는데 이게 삭게 되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 통계치를 잡게 되면 한 60톤 가까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버려지고 있는 폐 방화복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1.7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한 10톤 가까이 업사이클링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일단 시작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학교에 가면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대학을 갔거든요. 더 성장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넌 공부를 해. 하지만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뭐 술 먹고 자고 술 먹고 자고 뭐 이런 생활 하다가 이넥터스라는 그때 당시 동아리가 막 체인지 더 월드라는 슬로건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129 레오 이전에 평창 물구비 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마을 살리기 사업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나는 이제 한강에 있는 어촌 마을 또 마을 살리기를 하겠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보기 좋게 또 한 6개월 만에 망하고 난 뒤에 이제 129 레오라는 프로젝트를 런칭하게 됐었는데요.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겉으로 봤을 때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공통점도 있지만은 12년도, 16년도 동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저의 오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되지 않는 거를 계속 붙잡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절대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클로징하고 나서 무엇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청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진을 찍었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와 진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무조건 끝장을 보자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쨌든 이때 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만 적용될 것 같고, 뭐 새롭게 적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지만은, 저희는 그래서 111 법칙 나름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소방관분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좀 무식하게 했던 것 같긴 해요. 저희가 한 달 동안에 한 121명이 넘는 소방관들을 만났거든요. 언론에서는 계속 장비 부족 얘기를 했었고, 주변에서도 당연히 이제 공무원 선호했는데 장비 부족이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크게 가져지더라고요. 121명을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장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저는.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진짜 장비가 그냥 완전 엄청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지방 예산 자치에 따라서 막 이렇게 다른 거죠. 뭐 고 김범석 소방관님이라는 분의 아버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고 김범석 소방관님이라는 분이 화재 현장에 한 1021회 정도 출동하셨고, 그 현장에서 이제 1021회 정도를 35살에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군 생활을 하다가 소방에 임용되고 5년 동안 1021회를 나간 거니까는 굉장히 많은 횟수를 출동하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거고, 그리고 가족 병력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이분이 혈관 육종암이라는 거에 걸렸는데, 또 그 혈관 육종 안에서도 질병 코드가 되게 다양한데 그분의 똑같은 질병 코드가 단 2명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일반 민간인이시고, 이분이 소방관이니까 법원에 갔을 때에는 법원에서는 야,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민간인이고 한 명은 소방관인데 이게 어떻게 직업병이냐, 아니다 라고 해서 바로 기각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그 아기를 아버지한테 맡기면서 내가 아빠가 그냥 병에 걸려서 죽은 아빠가 아니라 어쨌든 소방관 아빠로서 내 아들한테 기억되게 해달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한 가정의 문제고, 이것이 3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문제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뭔가를 해야겠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인터뷰를 해버리니까는. 그래서 아, 우리 뭐 하지? 이러다가 그 장비 얘기 잠깐 인터뷰 소개드린 그분이 방화복을 한 벌 주셨었거든요, 저희한테. 이거 폐기돼야 되는 거니까는 니네 가져가라고 이렇게 주셔서 들고 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친구들이랑 이걸로 뭐 만들자. 그렇게 해서 새벽 2시 뭐 그쯤에 야, 우리는 이제 방화복 업사이클링 비즈니스 모델이야. 이렇게 해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디자인이 한 개도 안 나왔어요. 10명의 디자이너와 이제 무급으로. 근데 무급이라고 진짜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희 막 모였다 하면은 진짜 무조건 새벽에 집에 가고, 진짜 막 다음날 아침에 그 술을 먹느라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해장국을 어쨌든 아침에 여는데 해장국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아침을 먹을 정도로 저희 진짜 열심히 했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디자인 한 개도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직접 디자인 하자. 야, 뭐 이거 뭐 있냐. 일단은 봉제해라. 사각형 봉제해라. 그래가지고 사각형 맨 처음에 그냥 봉제를 했었어요. 그러고서 이거 그때 당시에 그냥 있는 제 앞에 있는 친구한테 너 이거 일주일 동안 그냥 들고 다녀 했더니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려면 여기를 뚫어야겠어 하면서 그 자리가 손잡이가 됐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정말 간단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토트백 하나를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 하자 해가지고 팔찌 콜라보를 하나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한 2주 정도 만에 완료가 된 뒤에 이때 굉장히 운이 좋게 이제 펀딩이 터지게 됐습니다. 뭐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사업으로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기부금만 전달한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었으면은 계속 더 받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해가는 과정에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특히 이때 당시에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랄 것도 없죠. 우리 그냥 기부할 거야. 뭘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막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앞에 111 규칙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겨우겨우 지켜냈던 에피소드를 좀 전달드리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소방관 인터뷰하고 한 달 안에 일단 업사이클링, 그리고 펀딩해서 기부금까지 전달을 하고 났는데, 저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는 너무 사실 속 시원하고 아, 이제 이넥터스라는 이 동아리를 떠나야겠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암투병 소방관 권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처음에 모였는데,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는 암투병 소방관 분들한테 해드린 거는 기부금 전달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119 레오라는 브랜드가 사회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있나? 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되게 저의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 덜어주셨던 거는, 다시 또 그 김범 소방관님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 너네가 왠지 그 별세 소식을 듣고 자책하고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너네한테 너무 고맙다. 솔직하게 말해서 암투병 소방관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고, 재단에서도 사실상 그거 뭐 공상 아니니까 그 뭐 지원해 줄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배척돼 왔는데, 너네가 처음으로 거의 얘기를 들어줬고 그런 기부금이랑 이런 것도 처음 받았기 때문에 너무 뜻깊다. 근데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어쨌든 국민들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는 걸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처음에 2018년도에는 근데 어쨌든 기부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어쨌든 내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돈은 여기다 다 써야겠다 이러면서 아주 마음 편하게 돈을 넣어서 전시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토크쇼는 원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뻔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또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서 토크쇼까지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거를 근데 결국에는 뭔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쨌든 주식회사라는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9 레오 주식회사가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암투병 소방관의 어쨌든 저희는 권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사이클링 진행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시회 기획 운영, 그리고 당연히 기부금 전달까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것은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고,
저희가 어쨌든 권리보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내에 있는 불평등으로 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쨌든 그 자활이라든지 모두를 위한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뭐 잘 맞으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SDGs는 한 번씩 더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은 추천드리고 싶고, 저희는 그 다음에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은 거는 전국 단위 스케일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한국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의 방화복도 수거하고 그걸 업사이클링해서 다시 그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다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들이 잘 퍼져나간다면은 사실 개도국에도 방화복을 저희가 지급을 직접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최근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예비 창업자 혹은 사실 근데 예비 창업자보다 창업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창업자분들에게는 사회적 경제 영역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해외로도 뭔가 모델을 수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있던 되게 유익한 모델들을 옛날에는 되게 많이 수입해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업사이클링이라는 모델도 해외에서 많이 수입해 온 거라고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자활과 연계한 사례들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걸 다시 지역에 어쨌든 환원시키는 모델들은 우리나라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129레오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 모델을 잘 갖춰지면은 해외에도 많이 수출해서 그 모델들이 선진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조금 짧게 진행을 했는데,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